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의 그린오픽입니다. 오늘은 AL이 나오는 10가지 좋은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I might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your question because I've never thought about this kind of subject even in my own language. 해석을 해보면은 너 질문 관련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게 너무 바로 탁 치고 나간다. 그럼 너무 외워온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액션을 반드시 첫 한두 문장에는 취해줘야 되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어떤 스크립트를 외워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티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초반에 이렇게 생각하는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시작할 때 쓰기 정말 좋은 건데 혼잣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What do I usually do at the 하고 나서 뭐 여기서 이제 장소 같은 걸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주지라는 주제로 너 집에서 보통 뭐 하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What do I usually do at home? Let me see.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라는 겁니다. 너 공원 가면 보통 뭐 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공원만 넣으면 되겠죠. What do I usually do at the park? Let me see. alright.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라는 거죠. 활동이나 루틴 문제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경험으로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이 주제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경험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주제들을 여기 빈칸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영화가 주제로 나왔다.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I went to the movie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공원이 나왔다.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I went to the park? 또 해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 호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절대 외운 티가 안 나잖아요. 질문에서 너가 최근에 호텔 간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누구랑 같이 갔고 언제 갔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바로 팍 공부한 스크립트를 바로 딱 쏜살같이 내뱉는다 그러면은 외운 티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초반에 한두 문장 반드시 이렇게 절어주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액션을 좀 취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말하다가 중간에 할 말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공부해온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얘기가. 그럴 때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ait. What was I gonna say? Oh, sorry. I just lost my train of thought. Please give me a second. 자, 이런 느낌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was I gonna say?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서 미안해. I just lost my train of thought. 이건 뭐냐? 할 말을 까먹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막 할 말을 까먹었어. 딱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Please give me a second.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해준다는 거죠. What was I gonna say? 이거 말고도 What did I wanna s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What was it? 이런 식으로 뭐였더라? 아니면 What is it? 뭐더라? 이런 식으로 내 약간 또 여기서 혼잣말 하는 것처럼 뭐였더라? 내가 무슨 말 하랬더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었지? 라고 이제 해주다가 Sorry, I just lost my train of thought. 나 지금 할 말을 까먹었어. 미안해.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와 비슷하게 중간에 말문이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에요. What can I say? Just a moment, please. Okay. So, let me put it this way. 딱 이 느낌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떤 질문으로 나왔든 간에 중간에 말문이 막히게 되면은 사실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말한 1분치를 말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분 동안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답변을 다 잘한 거예요. 여기 1분째 돼가지고 내가 말문이 막혀서 당황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막 프리스타일로 막 아무 얘기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문법 다 틀려, 발음 다 틀려, 플로우도 이상해. 그러니까 채점만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얘 이 전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 1분까지 한 거, 이 전까지 한 문제를 다 외워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문이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가 이제 말이 딴 데로 샜음을 느꼈을 때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딴 얘기를 해도 괜찮거든요. 말문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쫑알쫑알쫑알 대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약간 산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어떤 영화를 봤고 누구랑 같이 갔고 언제 보러 갔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랑 같이 2주 전에 영화를 보러 갔어. 그때 어떤 영화를 봤고 내가 근데 친구랑 그때 싸웠어. 내가 그때 얘한테 카라멜 팝콘을 사오라고 했는데 얘가 갈릭 팝콘을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랑 그때 막 엄청 싸웠는데 근데 있잖아 사실 예전에도 얘랑 한번 싸운 적이 있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호텔을 잡는데 얘가 너무 비싼 호텔을 잡아버린 거야. 나는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에도 얘랑 막 엄청 싸웠었어. 아 얘랑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딴 데로 샜잖아요.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친구랑 싸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간 토픽에서 너무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 써주면서요. But anyway, it doesn't matter, right? I'll come back to your question.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주제 질문 관련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Oh, I'm sorry. I think I'm off the topic a little bit. Let me get back to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야 미안해. 나 지금 약간 토픽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 너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년 시절 경험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는 선택형에서는 국내 여행이 있고요. 돌발형에서는 이제 재활용이나 집안일, 지형, 약속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어렸을 때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20살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어렸을 때 경험이 어렸을 때 경험을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Oh my gosh, your question is killing me. So you are asking about my childhood memories? Are you kidding me? I can't even remember what I had for dinner yesterday.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라는 거죠. 야, 나 어제 저녁으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한 액션 취해주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But Please give me a second. Alright, let me think about it.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시작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한 30초 정도만 얘기하고 나서도 나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어렸을 때 너무 옛날 일이야. 이 주제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없어. 하고 나서 넘기 한 30초만 얘기하고 넘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첫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이쯤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그 다음입니다. 롤플레이 마지막 문제인 13번이나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마지막인 10번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난이도 5, 6을 하게 되면 이제 7번에서도 이 인상적인 경험이 나온다는 겁니다. 집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 아니 인상적인 경험을 물어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카페에서 인상적인 경험이 뭐 있어요 여러분? 술집에서 인상적인 경험이 뭐가 있어? 그냥 술만 먹다 끝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주제들로 이제 여기 장소 안에서 이 활동을 하다 겪었던 인상적인 경험을 답변을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스크립트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준비를 하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인상적인 경험이 나왔을 때 난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로 답변을 딱 치고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초반에는 생각하는 액션을 한두 문장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인상적인 경험에서는 인상적인 경험이라는 게 바로 답변이 튀어나온다는 게 말이 웃기죠. 생각할 시간도 안 주는데 그래서 초반에 한번 생각하는 액션을 취해주라는 겁니다. Something memorable something memorable. 약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몇 번 해주다가 something just popped into my head.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여기서 이제 답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popped into my head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뭔가 갑자기 펑 하고 떠올랐다.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발음입니다. 이게 파피드라고 해주시는 학생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발음은 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just popped into my head, popped into my he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할 말이 떠올랐어. 하고 나서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술집에서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호텔에서 어떤 웃겼던 일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난이도 5, 6을 했을 때 15번의 사회적인 이슈나 최근 뉴스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꼭 의견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유년 시절 경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이걸 쓰기가 굉장히 좋겠죠. 너가 어렸을 때 갔던 국내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액션을 취해본다라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자,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너의 질문과 관련해서라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Let me think about it 이런 다음에 Okay so this is just me thinking out loud 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This is just me thinking out loud but I believe 이렇게 가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갔는데 그게 아마 내가 7살 때였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제주도라는 데를 갔었나?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느낌을 가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답변을 다 했어요. 근데 마무리가 좀 약간 어정쩡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쓸 수 있는 어떤 보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들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That's all I can say about your question.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전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 아니 이 두 번째 문장처럼 So I think these answers pretty much cover your question.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주라는 거죠. 너무 그냥 딱 얘기하다가 중간에 딱 끊긴 것처럼 딱 마무리하지 말고, 분명히 공부할 때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나 이제 스크립트를 썼을 때는 마무리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보다 보면 긴장해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숙제를 해놓고 어정쩡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날려주라는 겁니다.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러면서 막 괜히 살을 또 붙이려고 막 하다가 문법 다 틀리고 발음 다 틀려가지고 지금까지 잘한 답변을 다 날려버리고 싶지 않으면은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처럼 마무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앞서 말한 걸 한번 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나서 So what I'm trying to say is,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딱.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뭐냐면 My point is,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앞서 말한 거를 한 문장 정도로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10가지 표현을 알려드렸잖아요. 각 질문 상황에 맞게 첫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과거 경험, 특히 유년 시절 경험이나 인상적인 경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중간에 할 말을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좋은 표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영어를 굉장히 조금 유창하게 잘하는 편이라고 하면은 스크립트를 만들고 할 필요 없고요. 시험장에서 즐기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유창성 부분에서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이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주고 가야 시험장에서 당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픽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물어보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